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이게 단순한 실수를 넘길 일 아니다. 이 리스크가 보통 큰 얘기가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이제는 정치권을 분석하면서 결론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리스크. 사안에 따라서 이준석에 와서 변화를 추구하고 한 거는 뭐 좋은 일이고, 또 변화를 추구하다가 또 뭐 통일부를 없애자 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통일부가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통일부가 한 일은 지금 북발하기, 북한에게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비유를 맞추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인영 통일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북한의 통일부와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남북전단 금지법까지 주무부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인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준석의 말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재난지원금을 덜컥 합의를 해준 것, 이거는 그냥 실수로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조선일보 사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그를 돌풍의 이준석의 모습을 같이 환호해준 또 보도를 한 언론이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젊은 변화의 모습을 다 담아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에게 전달했던 그 아주 영향력 제일 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사설자를 그렇게 내놨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재난금 덜컥 합의를 했는데 이걸 그냥 실수로 넘길 것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단둘이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도 안 돼서 번복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부 추경안과 달리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비판은 그 이상 더 거셀 것이 없을 정도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급히 심야 지도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확정적 합의가 아니었다고 했지만은 이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소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이가 이제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질 것도 아니고 이건 보통 큰 정치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라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벌써 사설자에 이준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덜컥 합의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 같으면 이준석 리스크가 완전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징표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태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유지했느냐. 그게 표를 파는 매표 행위다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왔고 그것이 당의 입장이었고 또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받기는 받지만 이건 남의 돈, 그러니까 국민의 돈을 가지고 인심 쓰려는 선거 매표 행위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그런 상태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거는 방역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기존 당론을 뒤집는 합의를 덜컥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용납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상의 한번 안 해보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 그의 캐릭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입법 사안이 원내대표도 모른 채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걸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에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 내부 논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것을 온당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부의 논의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상 첫 30대 젊은 바람을 일으킬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특히 조선일보 엄청 띄웠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최소 선거비하고 자전거 출근, 파격 인사, 뭐 대변인 선출, 토론 배틀,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해나갈 때 전부 다 이준석을 클로즈업 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준석은 환희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주 환희의 송가를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된 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드디어 리스크, 함선이 기울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이준석으로서는 당을 관리할 수 없다. 특히 선거 관리하는 플랫폼 정당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관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 관리는 도저히 안 된다. 게다가 그 대선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바른정당계 의원들, 하태경 두 사람의 또 특히 유승민과의 그 개인적인 연분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유승민이 전혀 바닥에 있었던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도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치평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평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어떤 국가 정책을 이 당에서 논의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구하고 같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또 당의 정강과 당의 가치와 당의 철학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ABC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제 맘대로 한다. 지금 엄청난 일을 제 맘대로 해서 결국 당을 갖다가 침몰시키는 이러한 길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실수가 너무 잦으면 무능이 되는데 청년 대표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대표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엎어진다. 이런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이제 환상 환희의 쇼 한 달 만에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7,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의 잠룡들이 많습니다. 벌써 열 몇 명입니다. 이 대선 주자, 대선 선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박진희 의원도 어저께 선언을 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딱 한 사람을 뽑아내는 예지. 그래서 야권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소생,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이 아프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그러한 새로운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